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충격파가 뭐 예상보다는 아주 강력하지는 않았던 모습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뭔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바닥이 나왔느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내년 3월 정도에 만일 승인 여부가 결정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매매를 좀 해야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매매에 대단히 좋은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립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번에 HLB나 HLB 생명과학의 주주님들이 상심이 매우 크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심하지 않고 내가 승인될 때까지 가져가 보자, 네,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거고요. 되게 단기 매매를 안 해왔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승인을 믿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생각은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클래스 2의 결말이 나기까지는 빠른 조기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몇 년간 적자 보이다가 흑자 보인 이 실적주 하나 소개를 드리고 있죠. 네, 요거는 별개로 한번 여러분들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보내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좀 더 세밀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저는요, 찬반 양론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금요일장 말고 목요일장에서 좀 이상하게 느꼈던 점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매매 창구 있죠. 네, 매매 창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목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목요일일 겁니다. 목요일 날에 신한투자증권에서 그 단타 매매를 많이 하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나 매도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13,000주 순매도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신한 같은 데서 얘네들 어쨌거나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창구인데 이 창구에서 매매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타 매매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얘네들이 감을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 2가 나온 거죠. 네, 그게 좀 제가 생각했던 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장에서는 이 신한투자증권의 매매를 좀 보면 초반에 쭉 사는 척하다가 물량을 또 때려놨어요. 그죠? 그냥 초단타 매매 사는 척하다가 그냥 다시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느낀 것은 자 얘네들이 좀 주가를 회복을 어느 정도 시키는 것처럼 했다가 거기다 대고 물량을 좀 떨구려고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한에서 금요일날 아침에 매수가 들어올 때, 자, 요거는 좀, 페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신한 창구의 움직임을 좀 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진짜 바닥이 나왔다고 보기는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승인 여부가 제일 중요하죠. 네. 하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길게 끌고 가면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해서 이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는 일정 비중을 조정을 해서 아주 초단타 매매가 아니고 스윙 정도의 매매로 변곡점에서 스윙 정도의 매매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야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스윙 정도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제가 사인을 좀 드리고 하는 게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하루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비중 조정 문제는 생각했어야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냐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제가 어제 저녁 때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 예전에 이 CRL 나왔을 때, 네, 그때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네, 한 50% 정도 낙폭이 있었는데, 뭐, 그리고 나서는 급속도로 이제 만회를 했어요. 네, 요거는 CRL 나오고 나서 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이제 전개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진회장이나 HLB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깎였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뭐, 블로그 공지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측에서 뭐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 좀 HLB하고 좀 틀리다.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진회장 쪽이나 또는 사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100%참 믿기가 어렵겠다. 네, 이런 그 신뢰감 상실이라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에는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도 한 5개월여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물론 조기 승인이 되면 참 좋습니다. 조기 승인이 되면 참 좋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단 기대고요. 일단 그 FM대로 3월 달에 승인 허가 여부가 결정난다고 할 때는 기간도 좀 길고요. 그리고 실망감 같은 경우가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HLB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빨리 그 급속도로 회복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좀 회복은 할 거는 같아요. 승인이 가까워지면, 승인 시기가 가까워지면, 그죠? 그리고 또 금투세 그 관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은 뭐 우리가 가봐야 알겠고, 이 HLB의 상황을 보면서 또 제가 지금의 판단하고 그때 가서의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은 자꾸 변하니까 변수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자꾸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고정된 판단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전엔 한 50% 낙폭이 있었지만은 낙폭으로 봐서는 50%까지는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대개 한 30% 정도면 상당히 많이 밀린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은 그 낙폭이 좀 약했으니까 강도가 세지 않은 그런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한 25 내지 30% 수준 그 정도 수준이 저점이 좀 될 개연성이 좀 있지 않느냐. 25% 내렸다고 본다면은 어디냐면요. 62,000원 선이에요. 62,000원. 그죠? 그리고 한 30% 정도 내렸다 손 싶으면 글쎄 뭐 6만 원 잠깐 깨는 건가요?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고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변수들을 봐가면서 다시 체킹을 해야 되겠죠. 변화를 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관점에서는 막 그런 정도. 그리고 여기를 깬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전개되는 1번 케이스라고 보지는 않아요. 되게 이런 등락이 좀 되다가 나중에 올라가다라도 올라가는 2번 패턴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서두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비중은 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계속 견뎌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적인 비중 정도는 여기서 좀 매매하고 낮은 단가로 낮춰놓으면서 물량 비중을 더 저점에서 획득할 수가 있잖아요. 저점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매매는 좀 병행을 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승인 때까지 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걸 견뎌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외자 유치도 하려고 했었고 승인을 전제로 해서 이런 작업들이 전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자금이 내부의 자금이 1,000억 정도 있나요? 그죠? 일전에 자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회장 얘기는 뭐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진회장만을 우리가 이제 100%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좀 걸을 건 거르고 또 믿을 건 믿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예, 유동금융자산이 367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695억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금 많을 때 같은 경우 보면 2022년도에 한 3,000억 정도가 됐죠. 근데 지금 1,000억 정도 되는데 반기 기준으로 여기 뭐 적자 나고 있는데 그리고 돈이 들어갈 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이제 어떻게 융통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내릴 때 이 건과 관련해서 악재성 재료들이 루머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내릴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릴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게 이 주식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HLB 리브 캄달리주맙의 승인을 저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어느 정도 비중은 우리가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을 감안해서 매매는 어느 정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가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유튜버들이 되게 항상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진짜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수익을 날 수 있게 또 하는 그런 방송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 한번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죠? 이번에 내려갈 때의 구덩이 깊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이 될 수는 있어요. 고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구덩이에서 헤어나오는 모양이 1번 케이스는 아니고 좀 많이 변칙적인 그런 흐름이 2번 케이스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물량 중에서 일정 비중 정도는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단타가 아니라 스윙 매매 정도는 한번 해봄직스럽지 않겠는가. 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 진심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네, 아직도 사실 블로그에서 제대로 된 공지도 없고요. 사측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것은 진짜 실망스럽고요. 이 블로그에서 잠깐 이제 여기 보시면 10월 1, 2주차 HLB 그룹 뉴스 해가지고 여기 5번에 조그만하게 업데이트는 해놨네요. 이게 11일 날 오후 1시 좀 넘어서 나왔던 재료입니다. 이 신문기사도 아니고 자, 이건 좀 성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런 성의 가지고는 주주분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성의가 없다라고 보고 HLB 측에서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남의 회사입니까? HLB 사측은 남의 회사가 아니라 자기 회사 아닙니까? 그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공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신속한 재료나 신속한 사인을 받아보실 분들은 HLB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응원 문자 많이 주시고요. 뭐 지금 심정이 응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심정은 아니실 걸로 알지만 응원은 많이 주세요. 저도 힘이 나서 좋은 영상을 찍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적주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HLB하고는 별도로 한번 제대로 매매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